엔비디아를 필두로 그동안 강했던 빅테크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장세의 대장주로 2023년 초부터 상승을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에 조정 다운 조정 없이 1년 넘게 상승만 해왔습니다. $500 돌파를 앞두고 몇 달 횡보한 거를 제외하고는 상승만 했죠. 그러다 최근에 $10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다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10% 급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조정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동안 엔비디아가 조정 없이 오른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강한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더 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내려갑니다. 또 사고는 싶은데 지금의 가격은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내려가고, 팔고 싶은데 지금 가격에 팔기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죠. 이렇게 보유자들과 매수 대기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도 결정이 되고요. 1년 넘게 계속 오르기만 하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매일 가격이 올라간다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 생각하면서 매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전보다 더 비싼진 가격 때문에 머뭇거리는 사람도 많아지거든요. 반대로 보유자들은 주가가 오를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에 도달해서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조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 번에 많이 내리긴 했지만 엔비디아의 급락이 이유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동안 상승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문제는 앞으로 주가가 반등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이거겠죠. 그 전에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반도체는 온갖 전자제품에 들어가는데 모든 부품이나 제품이 그렇듯이 반도체 역시 잘 팔릴 때가 있고 안 팔릴 때가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24가 판매량이 좋다고 하죠. 이건 당장 반도체 실적에 좋겠지만 향후 몇 년 동안은 부정적일 겁니다. 요즘 핸드폰을 바꾸면 3년 동안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신형 스마트폰이 1년마다 나온다고 해서 1년마다 교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주가가 무조건 실적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주식은 실적에 따른 기업 가치를 주가에 반영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파동을 그리는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 사이클이 주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고 했는데 간혹 불황이 와야 될 시기에 어떤 변수로 인해서 호황이 지속되거나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AI 장세 역시 슈퍼 사이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이전에 대작 게임이 나오면은 그래픽카드 수요가 많아지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비트코인 채굴 붐이 오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대박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챗GPT 출시 이후에 AI 붐이 오면서 기존의 수요가 아닌 새로운 수요 원인이 생기면서 실적이 급등하게 되죠. 이게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엔비디아가 최고의 주식이 된 거죠. 현재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쇼티지인데요. 아무리 열심히 칩을 생산해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이 여기서 늘게 되면은 실적이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른다는 그런 미지수의 기대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AI 붐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폭증한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구축이 완료가 될 것이고 아무리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도 그때마다 데이터 센터의 칩을 모두 교체하지는 않을 테니까 업그레이드 수요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 폭등의 원동력이었던 엄청난 실적 성장도 언젠가는 성장률이 감소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현재 하락이 단기적 고점 신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고점은 누구도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요. AI 수요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또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상승 파동이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을 거거든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죠. 테슬라의 경우 2021년도에 얼마나 극찬을 받는 주식이었나요? 테슬라 주식의 경의를 표할 정도였는데 하지만 2022년부터는 남들이 모두 신고가를 달려갈 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런데 테슬라는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실적이 성장했습니다. 다만 기대감으로 미리 올랐던 이 주가의 상승폭이 그 실적의 성장보다 더 컸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역시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언젠가는 신고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봄이 영원하지 않듯이 겨울도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개별주 투자의 경우 지수 투자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엔비디아의 비전을 믿고 그 근거들이 본인에게 납득이 되신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할 건데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새로운 수요 원인을 찾았듯이 언젠가는 또 그런 모멘텀이 나와서 상승 파동이 나올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확신하신다면은 오히려 하락이 싸게 살 기회로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은 좀 더 마음이 편하고 성공 확률이 높은 인덱스 투자로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심리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 수익을 내가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요.